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원전 2333년 고조선입니까? 만약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때로는 광기 어린 찬사를, 때로는 차가운 비난을 동시에 받아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가짜 역사라 부르며 봉인하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영혼을 되찾을 유일한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 속에 숨겨진 9,000년의 타임라인을 추적합니다. 12개의 연방국가로 이루어진 전설의 제국, 환국부터 전쟁의 신 치우천왕이 다스린 배달국, 그리고 대륙을 호령한 47대 단군의 고조선까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를 81자의 암호로 기록한 천부경이라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거대한 정신 문명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파괴할 잃어버린 제국의 문이 열립니다. 환단국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핵심 엔진은 바로 천부경입니다. 단 81자. 이 짧은 텍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암호 중 하나입니다. 묘양산 바위에 새겨져 있던 것을 고운 최치원이 발견해 한자로 옮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하지만 이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원리를 숫자로 풀어낸 우주방정식에 가깝습니다. 일시무시일. 하나에서 시작하나, 그 시작은 없는 하나이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일이라는 에너지가 폭발하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천부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삼신이라는 하나의 에너지 안에서 연결된 동등한 존재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중천지일.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을 우주의 먼지가 아닌 우주의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천부경의 철학은 고대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왕은 무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백성을 홍익인간의 길로 인도하는 성인이어야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81자의 코드가 수만 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역사의 시계바늘을 924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수메르나 이집트보다 훨씬 앞선 시대, 중앙아시아 바이칼 호수 인근에는 환국이라는 전설적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환단고기는 기록합니다. 환국은 12개의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영토는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졌다고요. 7명의 환인이 3301년 동안 다스린 이 시대는 인간과 신의 경계가 없던 황금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기후의 변화와 인구 이동으로 환국은 분화됩니다. 그중 환웅이라는 인물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동쪽의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달국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배달국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시라는 고도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고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두어 체계적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환국이 전 인류의 시원 문명이자 본사였다면 배달국은 동방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 세워진 강력한 지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하지만 그 정체는 제대로 몰랐던 전설의 인물 치우천왕입니다. 배달국 제14대 자오지 환웅, 우리에게는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더 잘 알려진 치우천왕입니다. 환단고기 속 치우천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이자 철기 문명의 창시자로 묘사됩니다. 기원전 2700년경 중원의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은 대륙의 패권을 놓고 운명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바로 탕록대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치우천왕은 구리로 된 갑옷과 투구를 사용했고 81명의 형제와 함께 번개 같은 기세로 중원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헌원의 군대는 돌도끼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치우천왕의 군대는 그들에게 신의 군대나 다름없었죠. 치우천왕은 무력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거대한 안개를 일으켜 적의 시야를 가리고 기상천외한 전술로 10년 동안 7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학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단학은 몸 안의 에너지인 기를 단전에 모아 정신과 육체를 극한으로 발달시키는 고대의 수련법입니다. 치우천왕과 그의 전사들은 단순히 칼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부경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한 에너지 마스터들이었습니다. 단학 수련을 통해 신체 능력을 증폭시키고 자연의 에너지와 공명하여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 이것은 판타지 소설 속 마법이 아니라 환단고기가 증언하는 고대 문명의 실존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명상과 단전호흡은 바로 이 위대한 전사들의 수련법에서 내려온 작은 파편인 셈입니다. 배달국의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군왕검의 고조선입니다. 하지만 환단고기가 말하는 고조선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47대의 단군이 2096년 동안 통치한 거대 제국. 고조선은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3한 관경제를 통해 대륙을 입체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도 그 정통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고조선의 뒤를 이은 북부여의 해모수. 그는 단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천재자의 아들임을 자처하며 역사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의 기운은 고구려의 추모왕, 즉 주몽에게로 이어집니다. 고구려가 그토록 넓은 영토를 되찾으려 했던 다물 정신의 뿌리가 바로 환국과 배달국, 고조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저문 자리에 대조영이 대진국, 즉 발해를 세웁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이자 고대 대제국의 자손이라 칭하며 해동성국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십시오. 환국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를 끊어진 조각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로 연결합니다. 이 계보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반도의 민족이 아닌 대륙의 주인이자 천부의 지혜를 가진 제국의 후예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기록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목숨을 걸고 민족의 기억을 지켜낸 이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역사를 반도 안으로 가두고 노예의 역사로 세뇌하려 했습니다. 그때 신채호, 박은식 같은 민족 사학자들은 외쳤습니다. 국가는 형체이나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부활한다. 환단고기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계연수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기 전 이 책을 60년 후에 공개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였을까요? 아직 민족의 기운이 성숙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억을 종교적 신념으로 지켜낸 단체들도 있습니다. 나철 선생의 대종교는 단군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증산도는 환단고기를 보급하고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잃어버린 시원 문명의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은 천부경의 사람 중심 철학과 그 궤를 같이 하죠. 이들에게 환단고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자 미래를 여는 예언서였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물론 환단고기를 향한 시선이 모두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조작된 위서다. 근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고대 역사서라면서 어떻게 현대적인 용어들이 쓰였느냐는 것이죠. 문화, 인류, 국가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또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필사본만 전해진다는 점도 학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계연수가
고대부터 내려온 파편적인 기록들을 20세기의 언어로 정리하고 보완하면서 편찬했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오직 땅 밑에서 파낸 유물만이 역사입니까? 아니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기억과 정서, 그리고 그들이 믿어온 가치 또한 역사의 일부입니까? 환단고기가 비록 학문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고난의 시기를 버티게 해준 강력한 정신적 DNA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신화라 할지라도 그 신화가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면 그것은 어떤 유물보다 강력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9,000년 전의 환국부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뿌리를 가진 존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환단고기와 천부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반도의 조그만 땅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의 후예라고요. 역사는 차가운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민족의 자긍심이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81자의 암호를 풀고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긴 여정이 흥미로우셨나요?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잊혀진 역사를 깨우는 소중한 목소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